오늘 주제는 도박빚을 갚아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도박 중독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보시고 체크한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고 적어볼 것을 부탁드렸었습니다. 혹시나도 그 작업을 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영상 밑에 댓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그것을 보시고 도박을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용기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상담 초기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드릴 때마다 저도 이 순간만큼은 물러서면 안 되겠구나 하는 준비태세를 갖추고요. 그리고 파이팅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이것을 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도 결코 도박을 끊어가는데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빚 문제입니다. 빚 문제는 도박자와 가족의 입장이 도박을 끊어가는 초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도박을 끊어가는 단계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끝 단계로 갈수록 가족과 도박자의 태도는 일치해 갑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도박자 가족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빚 문제만큼은 정말 도박자와 가족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처음으로 가족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박자와 가족이 상담을 진행하거나 변화하려고 하는 초기에 빚에 대한 입장이 다르니 오늘은 가족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도박하신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면 여기까지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박을 오래 끊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정말 올바르게 도박 문제를 이해하고 초반에 대처를 해줘야 도박을 하신 분도 도박을 잘 끊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 내용은 도박하신 분들이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도박빚을 갚아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입니다. 아마 정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답을 알아도 실제로 실천해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좀 대응해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명심하시고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도박빚은 갚아주면 안 됩니다. 전국에 어디에 가서든 도박을 끊어가시는 분들이나 도박 중독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 물어보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유를 댈 겁니다. 제가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2편과 3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박 중독자는 자기가 도박 문제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 중독자들은 현재 도박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도박을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네, 도박을 당연히 하는 게 정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정상이고 끊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도박 중독자 입장에서는 하는 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도박빚 문제를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안 하고 있다면 이거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거나, 돈이 없다거나, 돈을 더 이상 빌릴 곳이 없다거나, 그리고 빚이 많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모여가지고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눌러놓고 있는 겁니다. 잠재워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크게 힘을 발휘하는 게 빚이에요. 도박빚입니다. 그래서 도박 충동, 그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려고 하는 그 강한 충동을 그래도 옆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도박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빚을 갚아주면 그 도박빚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는 당연히 도박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는 빚이나 환경관리나 돈을 빌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도박 충동을 눌러놓고 있던 상태였는데 빚을 갚아주면 그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도박 충동이 올라옵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여러분들도 빚을 갚아주고 다시 도박을 하는 시점이 보통 3개월 내거나 6개월 이내인 걸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요, 도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눌러놓고 있다, 잠재워 놓고 있다, 거기에 빚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힘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요, 도박자들이 가장 도박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빚이 많을 때. 그때가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가장 많이 생각할 때입니다. 그리고 끊겠다는 말도, 안 해야겠다는 말도 가장 많이 할 때예요. 물론 그거를 실천하고 지켜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끊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할 때고 변화하려고 하는 동기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근데 빚을 갚아주면 어떨까요? 그 동기가 사라집니다. 끊을 마음이 없어집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해야 될 빚 갚는 행동을 이미 누군가가 다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빚을 갚는다고 해서 이분이 도박 충동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그 기술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 빚은 도박 충동을 눌러놓고 있기 때문에 그 충동을 잠재워 놓는 힘도 있지만 그때 빚에 대한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도박을 끊는 기술을 많이 배웁니다. 오래 배우면 오래 배울수록, 길게 배우면 길게 배울수록 좋습니다. 근데 빚을 갚아주면 그 변화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 빼앗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빚을 갚아준 사람은 치료를 못 받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수많이 겪었거든요. 상담을 잘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물어보면 부모님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가 빚을 갚아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도박 문제가 반복돼서 빚이 많으면 도박자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누군가 갚아주기 위해 많은 행동을 합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고요. 폭력을 쓸 때도 있고요. 무릎 꿇고 눈물로 빌면서 사정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때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은 마음이 아파서, 화가 나서, 너무 시달리는 게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빚을 갚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도박 문제가 또 재발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또 똑같은 일을 또 겪습니다. 그때는 빚을 갚아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담실에 오시면 상담사도 정말 열을 다해서 도박 빚을 갚아주면 안 된다라고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다짐을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아주는 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빚을 갚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정말 그 선생님들께서 정말 빚을 갚아주면 안 되는데 혹여라도 자기도 모르게 빚을 갚아줄 때가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빚을 갚아줄 때가 생기면 꼭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를 잘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도박 문제가 생기면 센터로 바로 연락하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 연락 안 하십니다. 제가 전화해도 전화 잘 안 받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상담사한테 미안하고 창피해서.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 가족, 사랑하는 자기 자식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해서 자기 가족의 도박 문제가 더 커졌다는 그런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죄책감 굉장히 큽니다. 부모님으로서 자기 자식을 잘못된 길로 밀어넣었다는, 그 판단을 잘못했다는 그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본인이 가해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부모님들께서 이 단계에 오시면 정말 큰일 나는 게 뭐냐면, 도박 문제는 분명히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혼자는 못 끊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도와줄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도박자가 혼자만 남아요. 그럼 도박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빚을 갚아주면 안 되는 이유도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해자가 되면 안 되고, 그 가해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옆에서 계속 도박자를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계속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계속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어쩌면 가족분들보다 도박자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도박자는요, 가족들이 옆에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도박을 끊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스스로 그 도와주는 행동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박 빚을 갚아주면 안 되는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박자는 자기가 돈을 빌린 사람으로부터 시달리게 됩니다. 채권자들이 도박 빚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근데 가족들이 이 빚을 갚아주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중에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 혹은 빚을 갚아주자고 했던 사람이 채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하는 행동들을 해요. 감시하고 몇 시에 들어오냐, 오늘 어디 가냐, 통제하고 도박 생각이 나냐 안 나냐 이런 거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도박자가 그거에 대해서 도박을 끊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거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빚을 갚아준 그 가족은요, 그 가족대로 아파갑니다. 도박자가 온전히 져야 될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빚을 갚아줌으로써 그 책임이 나눠져요. 그래서 본인이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이 도박 문제를 떠안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분 힘듭니다. 그리고 도박 문제가 잘못되면 또 그 갚아준 사람의 탓으로 또 자기도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잘못되면 이전보다 더 큰 분노의 감정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아주는 사람은 그거에 맞게 뭔가 더 고통이 커진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도박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도박자를 도와줘야 될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도박 문제로부터 좀 거리를 갖고 우리도 안전한 공간에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아주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 전쟁터에 뛰어들게 됩니다. 안 뛰어들 수는 없지만 최대한 좀 거리를, 최소한이라도 거리를 두는 방법이 일단 빚을 갚아주지 않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현재 도박자는 도박을 자기 스스로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못하고 있는 상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도박 충동을 눌려놓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을 발휘하는 것은 도박빚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박자가 도박빚이 있을 때 가장 변화의 동기가 높은데 빚을 갚아주면 그 변화의 동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을, 변화를 생각해야 될 그 기회를 우리가 빼앗게 됩니다. 세 번째, 빚을 갚아줬는데 다시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빚을 갚아준 사람이 자기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도박 문제가 더 커졌다는 죄책감이 커져서 결국 자기가 가해자가 됐다는 생각으로 굉장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더 문제인 거는 그 이후부터는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도박자를 돕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도박자를 도울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돈을 갚아주는 사람이 도박자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도박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스러워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빚을 갚아줘야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 밖에도 빚을 갚아주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4가지 정도고요. 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빚을 갚아주는 그 마음 밑에는 도박하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이걸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돕고 싶은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도박을 끊어가는데 도움이 주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박자를 돕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은 꼭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도박을 끊어가는 거에 잘 맞게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은요, 2가지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도박 중독자들이 갑작스럽게 도박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되냐, 요 얘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오늘과 같은 내용으로 도박하신 사람들 입장에서는 빚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서 해야 될지 지금 2개를 가지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박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가족과 그 다음에 대상자분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